이게 한국 브랜드라고. 나는 한참 동안 제품을 들여다봤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블루밍데일즈 백화점에서. 이곳은 최고급 브랜드들만 입점할 수 있는 곳이다. 샤넬, 디올, 라메르 같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브랜드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설화수.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한국 브랜드 같긴 한데 내가 알던 한국 화장품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이미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진열돼 있다니.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 순간 옆에서 한 백인 여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지난주에 들어오자마자 품절됐었대. 드디어 재입고됐어. 다른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궁금해졌다.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조심스럽게 제품을 집어들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나는 테스트용 크림을 손등에 발라보았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기.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 뭔가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0 약 27만원? 솔직히 말해 나는 한국 화장품을 가성비 좋은 아시아 제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몇 년 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고급 브랜드와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건 샤넬이나 디올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한국 화장품이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고급이었어? 나는 반신반의하며 매장 직원에게 물었다. 이 브랜드 원래 이렇게 인기 많았나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이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뉴욕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번에도 들어오자마자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거죠? 한국의 전통 한방 성분과 최신 스킨케어 기술이 결합된 제품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안티에이징 성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어요. 게다가 전통적인 인삼 성분도 포함돼 있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탁월하죠. 나는 다시 제품을 내려다봤다. 단순히 유행을 타는 화장품이 아니었다. 진짜 과학적인 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브랜드. 그러던 찰나 매장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고객이 말했다. 설화수? 나 이거 한국 여행 갔을 때 써봤는데 완전 놀랐어. 쓰고 나서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 이후로 계속 쓰고 있어.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그리고 결국 충동적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세안을 마친 뒤 처음으로 설화수 크림을 발랐다. 이거 뭐지? 너무 좋아. 내 피부가 마치 고급 스파에서 관리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느껴지는 탄력감. 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집어들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다. 한국 화장품 미국 시장. 그렇게 나는 한국 제품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K-프리미엄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는 설화수를 사용한 첫날 밤 거울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설화수가 좋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평소 화장품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던 나조차도 달라진 피부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와, 피부가 촉촉해.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어제 바른 크림 덕분인지 피부가 마치 스파 관리를 받은 것처럼 매끄럽고 건강해 보였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설화수 후기. 한국 화장품 왜 인기 많음? 검색할수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설화수,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뷰티 브랜드, 뉴욕 명품 시장 장악. 한국 화장품 혁신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 리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한국 화장품은 오랜 연구와 기술력, 그리고 전통적인 한방 성분까지 결합해 명품 수준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화장품이 이 정도면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이 정도면 화장품만이 아닐 텐데. 나는 점점 더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K농산물 미국 프리미엄 시장을 정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내게 물었다. 에밀리, 이번 주말에 같이 파머스 마켓 갈래? 좋지.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한국에서 온 유기농 과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전 핫하대. 한국산 과일?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파머스 마켓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샤인 머스켓 $40 약 5만원. 한국산 유기농 딸기 25달러 약 3만원. 뭐, 딸기가 한 팩에 3만원? 나는 솔직히 당황했다. 미국 마트에서 파는 딸기는 보통 5에서 7달러면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딸기를 몇 팩이나 사가는 걸 보고 놀랐다. 이거 한번 먹어보면 다른 건 못 먹어. 한국 딸기는 정말 달고 맛있어. 나는 반신반의하며 샤인 머스켓 한 송이를 시식해봤다. 내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도 신선한 맛.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거기에 씨도 거의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었다. 이게 진짜 포도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샤인 머스켓과 딸기를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봤다. 한국 농산물 왜 이렇게 비쌈? 그러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 농산물은 친환경 윤리적 생산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스마트팜, 저탄소 농법으로 키운 고품질 과일.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생산 방식까지 적용된 프리미엄 과일이었다. K-프리미엄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다.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야. 나는 점점 더 한국 제품들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닭볶음면. K-푸드 매운맛을 넘어 문화가 되다. 회사 동료 중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에밀리, 한국 라면 먹어본 적 있어? 응, 신라면 같은 거? 그것도 유명하지만 요즘은 불닭볶음면이 난리야. 불닭볶음면?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다. 나는 호기심에 회사 근처의 아시안 마켓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본 광경은 솔드아웃. 뭐야 이거 왜 다 팔렸어? 점원에게 물어보니 불닭볶음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품절된다고 했다. 나는 운 좋게 마지막 남은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날 밤 집에서 불닭볶음면을 끓였다. 그리고 첫 입을 먹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으악!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다. 매운맛이 주는 쾌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하나의 경험이야. 불닭볶음면은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었다. 이건 챌린지 문화가 되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놀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K-프리미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 제품들은 품질, 가치,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야. 나는 이미 한국 제품들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K-웹툰이었다. 불닭볶음면의 충격적인 매운맛을 경험한 뒤 나는 점점 한국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뷰티, 농산물, 음식까지 한국이 단순히 가성비 좋은 나라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K-웹툰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던 중 우연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어 있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몰입돼? 나는 다음날 동료에게 말했다. 나 어제 한국 드라마 봤는데 완전 빠져버렸어. 오, 한국 드라마 좋아해? 그럼 원작 웹툰도 읽어봐. 웹툰? 응. 한국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로 스크롤 웹툰이 엄청 발달했어. 요즘 미국에서도 인기 많아. 나는 반신반의하며 웹툰 플랫폼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웹툰 이태원 클라스 원작을 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내 인생을 뒤흔들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로 스크롤 방식 기존의 가로로 넘기는 만화와는 완전히 달랐다. 몰입감 넘치는 연출 영화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장면 전원. 독창적인 스토리 예상할 수 없는 전개와 강렬한 캐릭터들. 이거 뭐야? 너무 재밌잖아? 나는 단숨에 이태원 클라스 원작을 정주행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나 혼자만 레벨업 현대 판타지와 게임 요소가 결합된 작품. 경이로운 소문 악기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스릴러.
스위트홈 인간의 욕망이 괴물로 변하는 세계관을 그린 공포물.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밤낮 없이 웹툰을 읽었다. 심지어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자기 전에도 웹툰을 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다. 한국 웹툰은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다. 나는 웹툰 원작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고 심지어 게임으로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구축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다. 나는 웹툰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이런 웹툰들이 미국에서도 먹힐까? 그리고 검색해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 웹툰,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 점유율 1위. 디즈니,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K-웹툰 원작 드라마 제작품. 심지어 내가 읽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히트를 쳤고 시즌 2까지 제작이 확정되었다. 이건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야. 세계적인 현상이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잘 만든 콘텐츠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IP지적 재산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K-프리미엄의 힘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가성비 좋은 아시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K-뷰티, K-푸드, K-웹툰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K-프리미엄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가치다. 그렇다면 나는 이 문화를 직접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가자.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의 제품과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K-뷰티, K-푸드, K-웹툰 모든 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가치가 담긴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직접 가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그리고 생애 첫 한국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에 놀랐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공항은 처음이었다. 공항철도? 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내가 알던 공항과는 달랐다. 뉴욕 JFK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혼잡하고 불친절한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는데 인천공항은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됐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놀랐다. 공공장소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바닥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벽에 낙서가 가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흔한 껌 자국조차 찾기 힘들었다. K-프리미엄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환경에서도 나온다. 나는 서울 도착 첫날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서 한정식을 먹었다. 미국에서 한식을 먹어본 적은 많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전혀 달랐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밑반찬이 10가지 이상 정갈하게 나왔다. 각각의 음식에는 작은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다. 이 나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장아찌는 6개월 이상 숙성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정성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다. 내가 미국에서 25달러를 주고 샀던 한국 딸기도 떠올랐다. 그건 단순히 비싼 과일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가치 있는 음식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기대하게 됐다. 나는 며칠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한다. 심지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신뢰가 있는 사회였다. 그런데 나는 한국의 진짜 가치를 가장 강하게 느낀 순간이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택시를 타게 됐다. 이태원까지 부탁드려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친절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편하게 가세요. 나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지갑 두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여행객들이 깜빡하고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택시를 타면 이런 말을 듣기는커녕 지갑을 두고 내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쪽 골목이 밤에 조금 어두우니까 호텔 입구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문화였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문화.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에 도착해서 생각했다. 이런 배려가 한국 제품과 콘텐츠에도 녹아있는 게 아닐까? K-뷰티의 세심한 성분 연구, K-푸드의 정성과 스토리, K-웹툰의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다음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K-프리미엄의 진짜 팬이 되었다. 여러분도 K-프리미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